원화의 달러화 대비 강세가 과연 구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냐. 원화의 절상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큰 폭으로 추가적으로 절상이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월 투자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와중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4월 달에는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높았는데요. 미국채 금리는 오르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높았었는데 또 역시나 이 트럼프의 말 바꾸기식 이제 이런 스탠스로 일단은 90일 유예를 한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3월 말부터 4월 달까지 나왔던 경제 지표들을 보면 관세 관련된 이벤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경제 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단 두드러진 것은 수입을 많이 미리 땡겨서 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재고를 쌓았다. 이런 것들이 1분기 미국 경제 지표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교역국인 중국 및 한국에도 역시나 수출이 조금 3, 4월 달 늘어나면서 관세의 영향을 좀 받았지만 그 외에 소비나 그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4월 달 소매 판매도 나온 거 보면 생각만큼 소비가 그렇게 크게 위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베이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서 작성하는 지표와 실제 나오는 하드 데이터라고 하죠. GDP나 이런 것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연준인 정책 스탠스가 조금 전보다는 사뭇 달라졌죠. 일단은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관세가 생각만큼 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페드의 스탠스여서 과연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 상황들을 어떻게 조금 해석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의견도 저희가 좀 교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채권이든 주식이든 상관없이 가볍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채권부터. 금리 같은 경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4월 말 대비해서 5월 들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은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이 물가가 관세 영향으로 급등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파월 의장, 연준의 경계감이 시장에 투영되면서 큰 폭으로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전월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주요국, 한국과 미국에서 공이 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면은 결국은 장기 쪽에 금리까지 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는 달리 이 경제 지표라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종속적이죠. 그래서 최근에 5월 초부터 있었던 대만, 타이완 달러의 절상이라든지 원화의 달러화 대비 큰 폭의 그 환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둔화에 대한 또 기대치를 또 반영한 게 아니냐는 또 시장의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결국은 지금 채권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환율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준 금리를 언제쯤 인하할 거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통화 완화가 과연 올해 내에 2분기 내에 되긴 될 거냐. 이 두 가지로 추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환율을 말씀을 드리면 환율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1,440원대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1,400원, 1,390원대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달러와 대비 굉장히 좀 절상이 된 상황이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4월 말부터 5월에 이르기까지의 아시아 통화들의 전반적인 강세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달러와 약세와는 좀 구분돼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화의 달러화 대비 강세가 과연 구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원화의 절상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큰 폭으로
추가적으로 절상이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가끔 이제 우리는 강한 달러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한 달러라는 개념은 이 달러와의 타 통화 대비해서 절상을 말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 달러화가 국제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통화로서의 위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조지 부시 대통령 때 그 재무장관을 지냈던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2003년도 5월 달에 이 강한 달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강한 달러라 함은 전 세계 달러화에 대한 신뢰감을 유지하는 수준의 달러화의 위상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달러화의 위상이 떨어질 상황이 되면은 강한 달러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미국 당국자로서는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이 S&P나 피치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신용등급을 하락을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무디스가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정 건전성 때문에 하향 조정을 했는데 달러화의 추가적인 평가 절하는 국제적인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약화되는 경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하를 미국 당국자가 추구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위안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 위안화와 원화의 달러화 대비 이 상관 계수가 0.6에서 0.8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관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상관도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죠. 올해 중국 정부의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가 5%입니다. 그 5%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을 8%까지 올려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었거든요.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재정 적자만으로는 경제 성장률 목표 5%를 달성하기는 힘들고 과거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무역 분쟁이 강하게 중국과 미국에 발생을 했을 때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이 가치를 10% 이상 평가 절하를 시켰습니다. 경기를 부양하는 요인을 외부에서부터 끌어서 경기 부양을 유지를 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생각을 해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중국 경기의 내수 상황을 미루어서 볼 때 추가적인 절하 내지는 이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절상을 방어하는 수준의 통화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위안화의 환율은 달러화 대비 환율은 한 7.2위안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절상도 절하도 안 되고 이제 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 통화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달러화는 추가적인 평가 절하를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고 위안화는 중국 경기의 내수 유지를 위해서 평가 절상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요인들이 원화의 추가적인 절상을 막을 수 있는 대외 환경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1,400원 수준의 원화 가치는 그 두 거대한 통화권의 이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통화 가치 수준이라고 보고 이 환율 변동에 의한 국내 채권 금리라든지 펀더멘탈 변화는 당분간은 크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개월 반 정도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주식시장도 그렇고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건 당연히 이제 트럼프 관세였다고 다들 느끼실 것 같고요. 그게 피크를 찍고 다소 이제 완화되는 그런 국면을 보이면서 결국 주식시장도 동반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에서 이제 팀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하드 데이터들은 굉장히 견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반면에 소프트 데이터들은 굉장히 좀 안 좋아졌고 추가적인 악화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관세를 좀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 90일 정도 유예를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 연말에 관세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예상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미중도 그렇고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조금 더 연장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투자도 해야 되고 이제 채용도 해야 되는데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말씀 다들 하셨지만 뭐 사실 예측하기가 뭐 쉽지는 않은데요. 뭐 저는 뭐 오늘인데요. 뭐 좀 전에 이제 해외에 있는 뭐 운용사들이랑 이제 미팅을 하고 왔는데 뭐 좀 재밌었던 거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계속 좀 상승할 거다.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런 이제 이 비용 상승 압력이 오면 어떻게 이거를 완화시킬지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일단은 비용 오르는 거를 그냥 다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겠다라는 이제 입장이 상당 부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계속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뭐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제가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지는 뭐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은 들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트럼프가 이 정도 이제 좀 맨 처음에 세게 강하게 나갔다가 좀 시장을 달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이제 모두가 이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또 한 대 딱 때리고 뭐 이런 패턴이 좀 됐기 때문에 언제 다시 또 트럼프가 또 자기의 강경한 스탠스를 또 보여줄지 그거는 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요인들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단기간에 좀 사실상 저희는 뭐 미국 주식이 3분기에도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은 좀 현재 분위기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